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머신러닝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학습에는 크게 분류와 회귀가 있고 또 비지도학습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군집화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예시를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입력과 출력 데이터가 어떤 형태인지 또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는지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지도학습은 우리가 영어로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내부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 분류, 즉 classification이고 다음에 회귀, regression입니다. 그래서 classification은 말 그대로 어떤 클래스를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분류와 회귀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도 학습은 supervised의 반대로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되어 있죠. 즉 어떤 데이터가 정답을 통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받지 않는 경우 우리가 비지도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여러 가지 비지도 학습이 또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군집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지도 학습은 사실상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도 semi-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 준지도 학습이 어떻게 다른지는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 학습은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게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학습 방법입니다. 강화 학습도 예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지도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도 학습의 특징은 앞서 우리가 봤던 그림처럼 입력값과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 즉 정답이 같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봤던 예제가 이제 단추 이미지 예제였죠. 그래서 단추 같은 경우도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고 그것이 단추 이미지다 혹은 아니다 라는 정답이 같이 이제 입력이 돼서 그것을 이제 기계가 이런 여러 개의 데이터를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규칙을 알아내고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규칙을 통해서 이 이미지가 뭐 단추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써 있는 것처럼 입력과 출력, 즉 정답의 정보를 이용해서 그 사이에 존재하는 규칙을 학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학습한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정답을 모를 때에도 이 정답값, 즉 출력값을 추정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지도학습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와 회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분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인풋, 아웃풋이 같이 주어지는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이 출력값이 유한하거나 파이니트하거나 혹은 이산적, 디스크리트한 값인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답이 단추이다, 단추가 아니다 라면 딱 두 가지의 클래스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추이다, 아니다는 두 가지 분류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개수가 정해져 있죠. 두 개의 클래스 중에 하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이산적인 값이다 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디스크리트하다고 하는데 어떤 연속적인 실수값 같은 것이 아니라 딱딱 나뉘어져 있는 그런 값인 경우에 우리가 이산적인 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단추이다, 단추가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산적인 출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유한하고 또 이산적인 출력값을 가지고 있는 문제의 경우 우리가 분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이제 출력이 어떤 연속적인 값인 경우, 실수라든지 어떤 실수 공간
있는 값인 경우 혹은 벡터 공간에 있는 벡터 값인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우리가 회귀라고 부르는 문제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분류 예시를 새로운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고자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아래에 이제 보시는 그 데이터는 아이리스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유명한 데이터셋인데요. 이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 그 다음에 꽃잎의 길이와 너비라는 총 4가지의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이 꽃이 이 붓꽃 중에서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를 판단을 하고자 하는 문제를 풀려고 만들어낸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보시는 데이터가 지금 하나의 줄, 하나의 행이 하나의 꽃에서 우리가 측정한 값을 의미를 하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답이 뭔지, 즉 요거는 이제 붓꽃이 총 3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세토사, 벌시컬러, 벌지니카 이렇게 3가지가 있다면 이런 4가지의 값을 가진 붓꽃은 세토사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이미 정답이 주어져 있는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아래 보시는 데이터는 제가 데이터셋의 일부분만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총 12개의 샘플이 있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행이 하나의 꽃을 나타내고 그 하나의 꽃에서 4가지의 값을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4개는 이제 세토사에 해당이 되는 꽃들이고 중간에 4개는 벌시컬러에 해당하는 꽃이고 마지막 4개는 벌지니카라는 붓꽃의 종류 중에 한 가지인 벌지니카에 속하는 그런 꽃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가 전체가 다 필요한 것인 거죠. 지도 학습에서는 이런 인풋 데이터, 즉 여기서는 꽃받침의 길이, 너비, 꽃잎의 길이, 너비가 인풋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인풋 데이터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각각의 꽃에 대해서 실제 그 꽃의 정답, 붓꽃의 종류 중에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출력 값도 같이 이 데이터에 포함된 상태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이 완료되고 나면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이 정답 없이 이 4개의 값만으로 들어왔을 때 이 마지막 종류가 뭔지를 우리가 학습한 규칙에 따라서 판단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분류 문제는 학습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것이 이제 입력에서 지금 여기서는 입력 값이 총 4개 정도가 있죠. 꽃받침의 길이, 너비, 꽃잎의 길이, 너비 이렇게 있는데 요것들을 우리가 인풋의 어떤 피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말로 표현을 하자면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입력 데이터가 총 4가지의 특징을 가진 데이터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이 회귀 예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x가 2일 때는 y가 3이고 x가 4일 때는 y가 4고 x가 6일 때 y가 5 x가 8일 때 y가 6 이런 식으로 지금 매칭이 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이죠. 요것이 이제 우리가 회귀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회귀 문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어떤 x가 들어왔을 때 y 값이 무엇일지를 추정을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회귀에 속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귀이기 때문에 이 출력 값이 어떤 실수 값으로 연속적인 값에 포함되는 그런 출력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데이터는 조금 단순하죠. 이제 x가 입력 값이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예측하고자 하는 것은 y 값인데, 즉 x가 입력이고 입력의 피처가 하나밖에 없는, 한 가지의 특징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이 x, y 사이의 어떤 관계를, 규칙을 알아낸 다음에 새로운 x가 들어왔을 때, 뭐 10이 들어왔을 때 이 y가 몇이 나올지를
우리가 학습한 기계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회귀의 가장 간단한 예시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비지도 학습이 있는데요. 비지도 학습은 앞서 말씀드린 지도학습이 슈퍼바이즈 러닝이었다면 비지도 학습은 언슈퍼바이즈 러닝이었죠. 그래서 이 비지도 학습의 특징은 입력값만 주어지고 이제 출력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에 아래 그림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 X축, Y축이 있고 그 정답 출력 값으로 이 값들이, 각각의 좌표에 있는 값들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동그라미에 속하는지, 혹은 네모에 속하는지, 세모에 속하는지, 요거를 우리가 출력 값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 지도학습에서는 그러한 정답, 동그라미, 네모, 세모로 분류되는 요 분류의 정답까지도 다 알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지도학습을 할 수가 있겠고요. 비지도학습 경우는 이렇게 입력값만 주어지고, 입력값으로는 이제 이 좌표가 있겠죠? 좌표만 주어지고 이 각각의 값들이 실제로 어떤 클래스인지 이런 정보, 즉 정답에 해당되는 출력값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는 그림에서는 지금 이 좌표의 어떤 점들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이 데이터들이 각각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해서 그래도 이 속에서 어떤 규칙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비지도 학습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뒤에 이제 군집화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준지도 학습은 이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의 어떤 통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어떠한 것들은 정답, 즉 세모, 동그라미, 네모 이런 식의 클래스 정답이 주어져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데이터들은 이렇게 그냥 X로만, 즉 좌표 값만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를 우리가 준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준지도 학습에서는 만약에 분류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정답을 모르는 데이터들의 답을 찾아내는데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학습이 일반적으로는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그리고 준지도학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지도학습에서는 가장 이제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군집화라는 것입니다. 군집화는 이제 영어로 클러스터링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이 샘플들을 여기 각각의 이제 X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하나의 데이터 샘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샘플들이 어떤 그룹을 이루고 있는지, 즉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군집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집화는 우리가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지도 학습에서는 얘네들의 실제 정답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답이 없는 상태로 이 내부적인 어떤 규칙을 찾아서 이 내부에 아마도 그룹이 만약에 2개로 나뉘어져야 된다면 요렇게 위에 그룹 하나, 그다음에 밑에 그룹 하나, 요렇게 2개로 나뉠 것이다 라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결과를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집화라는 일이 하는 것은 이 데이터로부터 어떤 내부적인 규칙을 학습해서 이 데이터 안에 있는 군집, 즉 클러스터를 찾아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클러스터, 그다음에 파란색 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2개의 클러스터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군집화는 이제 분류와 굉장히 유사한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그 분류를
실제 정답이 없는 상태로 해내는 것을 우리가 군집화라고 표현을 한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지도 학습에서 군집화 외에도 다양한 비지도 학습의 어떤 목적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밀도 추정과 공간 변환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밀도 추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확률 분포가 뭐 어떤 확률 분포인지를 알아내는 것을 이제 밀도 추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뭐 정규 분포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우리가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알면 정규 분포의 전체 식을 완전하게 이제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 정규 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무엇일지를 알아내는 식으로 이제 밀도 추정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간단하게 뭐 히스토그램 같은 것을 이용해서 밀도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로부터 이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추정하는 것을 이제 밀도 추정이라고 하고요. 그 비지도 학습의 세 번째 예시로는 공간 변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지금은 2차원 데이터, 즉 x, y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점을 가진 데이터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데이터 공간에서 이 각각의 점들을, 각각의 데이터 샘플들을 다른 차원의 공간, 뭐 3차원이나 4차원의 공간 혹은 반대로 1차원의 공간으로 변환을 시키는 일을 우리가 공간 변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변환을 통해서 데이터를 더 단순화할 수도 있고 데이터 속에 들어있는 뭐 어떤 다른 규칙을 또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지도 학습은 어떤 주어진 정답 없이 여기에서 이 데이터에서 어떤 데이터 내부에 있는 규칙을 찾아내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집화의 예시로 제가 가져온 것인데요. 이제 왼쪽에 이 표를 보면 여기선 제가 그냥 두 가지 똑같은 아이리스 데이터인데 두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꽃잎의 너비와 꽃받침의 너비가 있는데 이 꽃잎의 너비와 꽃받침의 너비라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진 인풋 데이터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이 상태로는 이제 군집화에서는 비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값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토사, 벌시컬러, 벌지니카 이런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보고 싶은 것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집화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이렇게 위에 4개는 1번 그룹, 그 다음에 가운데 4개는 2번 그룹, 마지막 4개는 뭐 3번 그룹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른쪽에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실제로 이 꽃잎의 너비와 꽃받침의 너비의 이 점들을 이 XY 편면에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룹이 어느 정도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 한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2개가 좀 유사한 그룹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3개의 그룹을 찾고자 한다라고 처음에 명시를 했다면 이런 식으로 이쪽의 그룹도 하나의 그룹, 2개의 그룹 이렇게 나눠서 클러스터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왼쪽에 있는 이 2개의 특징만을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샘플이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를 판단을 해내는 것을 이제 군집화라고 한다라고 이 예시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강화학습이 있는데요. 강화학습은 우리가 보통 게임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 강화학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에이전트가 존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에이전트가 현재의 환경을 인식해서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행동들, 즉 선택 가능한 행동들 중에 우리가 보상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정책을 학습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에 따라서 환경이 변화하고 에이전트가 이에 따른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경우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예시처럼 이거는 지금 벽돌 게임의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벽돌 게임에서는 지금 사용자가 이 밑에 있는 이 바를 움직여서 공이 내려올 때 공을 튕겨내야 되고, 또 이 튕겨낸 공이 벽돌을 많이 깨면 깰수록 그 점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게임의 이 상황이 강화학습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조정하고 있는 요 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에이전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취해야 할 행동, 즉 여기서 벽돌 깨기 예시에서는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 왼쪽으로 움직일 것인지 또 오른쪽으로 움직일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행동을 했을 때 환경이 변화하죠. 우리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 공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공이 튕겨나가서 벽돌이 깨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환경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환경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지금 이 상태를 인식을 한 다음에 이 에이전트가 잘 움직였다면 보상이 많을 것이고, 즉 점수가 더 높아질 것이고, 에이전트가 우리가 취해야 하는 행동 중에 좀 잘못된 것을 선택했다면 보상이 더 낮게, 점수가 더 낮게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에이전트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 이 보상이 가장 큰 옵션들을 선택하도록 학습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강화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화학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단순한 게임에서 게임을 진행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이제 많이 연구가 되어 왔고요. 초반에는 이렇게 단순한 아타리 게임이라든지 좀 벽돌 게임, 팩맨 이런 것 같은 간단한 게임을 깨는데 좀 치중을 했다면, 오늘날에는 스타크래프트처럼 굉장히 어려운 게임, 전략이 필요한 게임, 그리고 환경이 굉장히 복잡한 게임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게임에서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화학습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학습은 입력값에 매칭되는 출력값, 즉 정답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입력값이 정답 없이 들어왔을 때 올바른 정답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머신을 러닝하는 것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실 여기서는 제가 신경망이라고 써놨는데 신경망 외에도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지도학습과 다르게 입력값에 대응되는 출력값, 즉 정답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 데이터에 대한 규칙이나 정보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요약을 해보자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분류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또 강화학습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도학습은 입력값에 대응되는 출력값을 가지고 학습하는 경우, 그리고 지도학습에는 분류와 회귀가 있고, 분류의 경우에는 출력이 유연하고 이산적인 값인 경우, 회귀에는 출력이 연속적인 값인 경우에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지도학습은 지도학습과는 다르게 입력값만 주어지고 출력값 또는 정답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 학습을 하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비지도학습으로는 군집합, 밀도 추정, 공간 변환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은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보상을 최대화해서 목표에 도달을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